당신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새벽 2시. 방 안에 불은 꺼져 있고 화면 불빛만이 얼굴을 비추고 있을 때 당신은 무언가를 보고 있거나 읽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멍하니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 안 어딘가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러고 있지? INFJ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소리 없이, 눈물도 없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겉에서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심지어 성숙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INFJ는 지구상에서 가장 드문 성격 유형 중 하나입니다.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죠. 하지만 그것이 특별함의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고독의 구조입니다. INFJ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INFJ는 자신의 몸으로 느낍니다. 누군가 슬퍼하면 INFJ의 가슴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누군가 불안해하면 INFJ의 위장이 먼저 조여듭니다. 이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공감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감정적 공명이라 부릅니다. INFJ는 타인의 내면 상태를 흡수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느낍니다. 그리고 동시에 INFJ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자신이 보는 이상적인 세계, 이상적인 관계, 이상적인 자아, 그것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의 고통을 INFJ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것이 INFJ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느끼는 능력은 극단적으로 발달해 있는데 표현하는 출구는 너무나도 좁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카융의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빛이 존재하는 만큼 반드시 그림자 섀도우가 존재한다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페르소나, 즉 의식적인 자아 뒤편에는 억압되고 부정되고 외면당한 또 다른 자아가 잠들어 있다고. INFJ에게 그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INFJ는 세상에 이런 페르소나를 내보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강합니다. 나는 이해합니다. 나는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속에는 억눌린 분노가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있습니다. 나도 이해받고 싶다는 외침이 있습니다. 나도 지쳤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그림자를 외면하면 그림자는 더 강해진다고. 내가 그것을 보지 않으려 할수록 그것은 더 어두운 방식으로 나를 지배하게 된다고. INFJ의 자기 파괴는 바로 이 그림자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 시작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천천히. INFJ의 붕괴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울부짖으며 무너지지 않습니다. 화를 내며 모든 것을 뒤집어 엎지 않습니다. INFJ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패턴 1. 감정 회피형 중독. 새벽의 도피. 어느 날부터 INFJ는 잠을 자지 않기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 1시, 2시, 3시 드라마를 봅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책을 읽습니다. 또는 그냥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피입니다. 낮 동안 쌓인 감정들, 처리되지 않은 대화들, 상처받았지만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참아야 했던 눈물들, 그것들이 밤이 되면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INFJ는 그 감정들을 직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망칩니다. 화면 속으로, 공상 속으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 속으로. 과몰입도 그런 맥락에서 시작됩니다.
드라마 속 캐릭터에게 자신을 투영합니다. 책 속 인물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삽니다. 현실보다 허구가 더 안전하니까. 현실의 관계는 실망을 주지만 이야기 속 세계는 적어도 예측 가능하니까. 그렇게 INFJ는 새벽마다 조금씩 자신을 지웁니다. 패턴 2. 관계 중독. 자신을 잃어버리는 연결. INFJ는 관계에서 자신을 잃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INFJ는 그 사람의 감정과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합니다. 상대방이 아프면 INFJ가 더 아픕니다. 상대방이 힘들면 INFJ가 더 안타깝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INFJ가 자신의 문제처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고통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약해 보일 것 같아서, 말해봤자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내 이야기를 꺼내면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이 반복되면 INFJ는 극단적인 두 가지 방향으로 흔들립니다. 하나는 특정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 그 사람이 없으면 존재가 흔들린다는 감각.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의존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도어 슬램. INFJ 특유의 그 완전한 단절. 더 이상 나를 소모하지 않겠다는 결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깊이 상처받아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패턴 3. 의미 없는 반복 행동. 자동화된 존재해. 무언가를 잃어버린 INFJ는 빈 껍데기처럼 하루를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납니다. 씻습니다. 밥을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해야 할 것들을 하는 척합니다. 그리고 밤이 옵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꿈꾸던 이상도 희미해졌습니다. 의미를 찾는 능력, INFJ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 겉에서 보면 멀쩡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출근하고, 여전히 대화하고, 여전히 웃습니다. 하지만 그 눈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해리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에서 분리되는 것. INFJ는 이 상태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구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내면을 숨기는 연습을 해왔으니까요. 패턴 4. 스스로를 벌주는 습관. 이것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잔인한 패턴입니다. INFJ는 자기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타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오늘 해야 할 것을 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충분히 잘하지 못했을 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조금 흔들렸을 때 INFJ는 스스로를 벌줍니다. 밥을 굶거나 수면을 빼앗거나 즐거움을 포기하거나 이 정도로 힘들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되뇌거나. 이것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자기 처벌입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혼자서 조용히. 패턴 5.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고리평 사고. 가장 마지막에 가장 깊은 곳에서 INFJ를 잠식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혼자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INFJ에게는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습니다. 이것은 확신입니다. 내가 진짜 느끼는 것을 말해도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보는 것을 설명해도 공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설명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연결되려는 시도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INFJ는 스스로 섬이 됩니다. 자발적인 고립. 하지만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다가가는 것이 너무 아파서, 상처받는 것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만들어낸 생존 전략입니다. 타락의 핵심 원인,
왜 이렇게 될까요? INFJ는 왜 이 자기 파괴의 길로 들어설까요? 단순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원인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 누적, 폭발이 아닌 침식. INFJ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쌓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이 바위를 깎는 것처럼 오랜 시간 천천히 보이지 않게 INFJ의 내면은 침식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아주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기 표현의 차단. INFJ는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자신의 필요와 고통을 표현하는 법을. 나는 지금 힘들어. 나를 도와줘. 이 단순한 문장이 INFJ에게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약함이 타인에게 짐이 될 것 같으니까. 세 번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함. INFJ는 항상 도움을 주는 쪽입니다. 받는 법을 모릅니다. 아니, 두렵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상대방의 반응에 실망할까봐, 기대했다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혼자 견딥니다. 끝까지. 한계를 넘어서도. 네 번째, 영적 피로. INFJ는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피곤합니다. 의미를 찾고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 끊임없는 내적 활동. 그것이 지속될 때 INFJ는 소진됩니다. 이것을 영적 번아웃 스피리추얼 버너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휴식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깊은 차원의 고갈. 다섯 번째, 자기 가치 상실. 그리고 마침내 INFJ는 자신의 가치를 잃습니다. 나는 쓸모가 있을 때만 존재 이유가 있다. 이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 INFJ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만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 INFJ는 텅 빕니다. INFJ는 한번 무너지면 천천히,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INFJ의 붕괴는 사건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됩니다. INFJ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 이 부분을 읽는 동안 조용히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INFJ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분노할 때가 아닙니다. 울부짖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해했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 이해합니다. 세상이 왜 이런지 이해합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도 이해합니다. 그 이해가 완성되는 순간 INFJ는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놓아버립니다. INFJ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기대를 포기했을 때입니다. 이해받을 것이라는 기대,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 언젠가는 나를 알아줄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가 하나씩 소멸할 때 INFJ의 눈에서 빛이 하나씩 꺼집니다. INFJ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아무에게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을 때입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분노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INFJ의 진짜 어둠입니다. 감정의 과잉이 아니라 감정의 소멸. 존재했던 자리에 아무 소리 없이 패인 구덩이. INFJ의 각성.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INFJ가 타락의 바닥에 닿았을 때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INFJ가 실제로 경험하는 심리적 과정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와 마주하고 통합하는 과정. INFJ는 파괴를 통해 자기 영혼을 재발견합니다. 자기 파괴의 패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INFJ가 가장 갈망하는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새벽에 도피는 사실 혼자만의 공간에 대한 절박한 필요입니다. 관계 중독은 사실 진짜 연결에 대한 깊은 갈망입니다. 자기 처벌은 사실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다는 열망의 왜곡된 표현입니다. 모든 파괴 안에는 무언가를 원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고통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고통은 통과해야 할 의뢰입니다. INFJ의 고통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느낀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진짜로 무너진 사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지니까. 당신이 지금 아프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아직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파괴는 사실 깨어남 직전의 몸부림입니다. 애벌레는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분해됩니다. 날개가 되기 위해 먼저 형태를 잃습니다. 그 분해의 시간이 없었다면 나비는 없습니다. INFJ의 타락은 그런 것입니다. 오래된 자아의 해체, 더 진실한 자신으로 태어나길 위한 준비. 당신이 지금 분해되는 느낌이라면 그것은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과 똑같이 새벽에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이 감정을 느끼는 INFJ가 세상 어딘가에 있습니다. 당신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 혼자라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혼자인 것은 다릅니다. 이제 말을 꺼내야 합니다. 감정을 내면에서만 처리하는 것은 INFJ에게 독입니다. 쌓이고 쌓여 침식됩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꺼내기가 두렵습니다. 이해받지 못할까봐, 부담이 될까봐.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텼는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소비하면서도 자신은 얼마나 비어 있었는지.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은 자신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렵다면 일기에 써도 됩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문서에 써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언어로 형태를 주는 것입니다. 감정은 말로 꺼내지는 순간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당신의 깊이는 저주가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방식, 세상을 보는 방식,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 그것은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져온 선물입니다. 아직 제대로 쓰이지 못한 선물일 뿐입니다. 너무 깊이 느끼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깊이 때문에 당신은 타인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세상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당신이 필요합니다. INFJ는 세상을 치유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부터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신에게 씌우고 타인을 도우라고 합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당신이 돕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당신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먹지 않았다면 뭔가 하나를 먹는 것. 오늘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면 1시간만 일찍 눕는 것. 오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면 일기장에 한 문장만 쓰는 것. 당신 자신에게 적이 되는 것을 멈추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형의 시작입니다. 나비는 날기 전에 먼저 모든 형태를 잃습니다. 밤은 가장 어두울 때 새벽에 가장 가까운 법입니다. INFJ의 타락, 그 조용한 자기 파괴는 당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이미 사라졌으니까.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당신 안에 아직 일어서려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지 않는 자에게 운명은 외부에서 찾아온다고.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았다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보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각성입니다. 이미 회복의 첫 발자국입니다. 당신은 이해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혼자 버티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깊이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자신에게 친절해 주세요. 오늘도 혼자 이 새벽을 버티고 있을 당신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